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매체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미디어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요즘에 1인 미디어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미디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손쉽게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정보들은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정보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들은 우리가 취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미디어를 온전히 신뢰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마지막 때 사단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눈과 귀를 닫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그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단의 목적과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온전하게 그 미디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 미디어가 주는 그 정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정보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의 위험성, 이 미디어의 영향력을 정말 잘 보여준 사건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아마 다들 뉴스를 통해서 봤던 기사일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마트에서 한 30대 남성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우유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쳤다는 이 사람의, 이 부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 경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뭐 마트 주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다는 훈훈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사가 공영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정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성을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뭐 계속해서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감동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의 사회를 비판하는 기사들, 칼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 기사들과 칼럼들이 동시에 뭐 쏟아져 나왔는데 다 비슷한 주제와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취약계층의 아픔이 왜 자꾸 우리나라에서 생기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복지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칼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마디를 거둡니다. 이런 계층이 없도록, 못 먹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절도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계층이 없도록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대통령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 배고픈 부자가, 즉 저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은 여러 범죄 경력이 이미 있고 또 국가에서도 지금 결코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시면 며칠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실제 여러 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도박을 하고, 또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여러 번 절도로 의심되는 행동도 하고, 거기다가 손님들이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면 이것을 찾아줄 생각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 팔면서 개인적인 돈벌이로 사용하는 등의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더 기사를 살펴보니까 정부 역시도요, 이분에 대해, 이 남성에 대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국가복지가 약하다, 그래서 이런 아픔이 이어지는 거다,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이분이 실제로 밝힌 것인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이분이 지금요 한 달에 135만원씩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한 달에 135만원을
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한 달에 이보다 적은 금액을 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지금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통해서 이 정도 금액 받으면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말 일할 수 없는 상황의 분들이라면 이 정도 복지는 해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즉 이게 뭐냐? 지금 복지에 잘못된 점, 오히려 복지 재정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요, 이 사건을 보고 국가가 잘못했다, 복지가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의 마음이 흔들렸고 정부를 향해서 복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미디어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분별하지 않으면 이 미디어에 끌려서 금방이라도 선동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디어는 얼마든지요, 진실을 감추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미디어의 영향력이고 미디어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의 주인공도요, 이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천사도 만들고 또 악마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미디어의 힘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선과 악을 법이나 진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어의 영향력입니다. 즉, 선과 악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미디어가 원하는 방향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미디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미디어도 속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동하는 게 아닌 것 아니냐,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건데 선동한다는 것은 좀 억측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이것이 선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뉴스의 화면에서 이들은 분명 이렇게 보도합니다. 우유와 음료수만 가방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고파서 훔쳤다,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거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소주병이 나왔습니다. 즉, 이들은요,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대중을 지금 속인 것입니다. 왜요? 배고픈 가정의 그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즉, 이런 자신들의 그 목적과 흐름대로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진실을 감추고 포장하여 대중을 선동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의 실체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제보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기치고 절도한 사람이 후원받아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 이것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기사 하나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현 정권의 이 사회주의적 정책들에 힘이 더욱더 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기사가 나온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해요? 다 한 목소리로 국가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저 역시도 이런 취약계층 복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책들은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복지 혜택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방금 전에 이 기사의 주인공처럼 정말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봐서도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가 그 어떤 제한적 장치도 없이 그저 이런 흐름에 이끌려서, 이런 미디어의 선동에 이끌려서 그냥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만약 지인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흐름을 틈타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더욱 힘이 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창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권 싸움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 거짓 제보 하나가 경찰 측에 큰 힘을 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이 터진 후에 그들을 도와준 이 경찰을 칭찬하면서 경찰의 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미디어의 영향력이요,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이 미디어의 영향력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이 대부분 이 선동과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언론에서 지금 거짓 기사 하나 흘리니까 온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자들, 어떤 정치 권력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목적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 뻔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선동당한 적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힘 가진 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미디어를 통해 영향을 받고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동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악법들, 정말 우리 삶을 흔드는 그 악법들이 어떤 고민도 없이, 절차도 없이 그냥 통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민식이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언론과 미디어들이 진실이 아니라 감성을 이용해서 그 어떤 대책 마련도 없이 중요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건요, 비단 민식법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 미디어의 어떤 그 영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많은 법안들이 그렇게 잘 포장된 미디어의 감성팔이를 통해서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사단은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도구인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든지 선동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미디어가 원하는 방향에 끌려서, 이 미디어가 원하는 그 흐름과 기류를 쫓아서 사단이 원하는 그 길로, 그 멸망의 길로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시대를 분별하시는, 그래서 우리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우리 눈과 귀를 닫으려는, 막으려는 그 미디어에 속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만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